화려함이 곧 여성의 아름다움이었고 미덕이었던 시절. 여인들의 머리는 점점 더 풍성해졌고 값비싼 장신구가 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도 가채가 유행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어난 여인들의 사치, 그리고 가채로 일어난 기이한 현상. 목숨마저 위협했던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가채, 그 속에 숨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여성들은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했고 때때로 과욕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초기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던 가채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문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가채를 두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인들은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하고 풍성한 가채를 찾게 됐고 높게 틀어올린 머리엔 화려한 장신구를 꽂아 아름다움을 과시했습니다. 조선 후기 궁안. 내명부를 제외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한 가채는 바로 트레머리였는데요. 네, 트레머리는 우리가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머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조선시대의 기녀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가채를 올릴 수 있는 머리를 기녀들이 하는 머리를 트레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레머리는 기생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이붓탐춘 속의 여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높게 처진 담장 앞마당으로 봐 트레머리를 한 여인은 제법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댕기머리를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결혼 후에 여성들은 다 얹은머리를 했던 그런 풍조를 또 잘 읽을 수가 있죠. 조선 중기 때만 해도 가채는 신분이 높은 여인이거나 혹은 많은 부를 축적한 중인 계급 일부만이 가질 수 있었는데요. 후기로 넘어오면서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시기가 되자 여인들의 가채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일반인이 가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에 단 한 번 혼례를 올릴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후기에 들어와서는 평상시의 머리로 정착된 것인데요. 신윤복이 그린 이 그림 속의 여인은 머리에 생선을 든 바구니를 이고 걷어올린 치맛단 등 여인의 복색으로 볼 때 어물장수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양반뿐만 아니라 생선을 파는 아나까지도 평상시에 가채를 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 가채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그 미적 욕구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 모든 여성들이 혼례 때 외에도 일반 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렇게 높은 머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나 욕구가 상당히 퍼져나갔고 그러한 것들을 봤던 하층 사람들도 역시 나도 저 머리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영조 때가 되면 이러한 머리 모양새는 국가에서 막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채는 혼수품 중 하나일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13살 어린 신부. 새색시가 된 여인은 높은 가채를 올렸고 시부모에게 예를 올리기 위해 단장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목이 눌려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했던 가채의 무게는 최고 3kg에 달했는데요. 네, 우선 가채 무게가 3kg 정도 되면요, 뭐 장식구, 다시 그러면 한 4kg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머리 무게가 4 내지 5kg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를 더 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가 이렇게 C자 형태로 돼 있으면 머리 무게를 저희가 앞뒤의 근육이 긴장을 하지 않고 힘을 주지 않아도 보통은 잘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 무게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경추가 무리하게 되면 경추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머리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 머리 뒤쪽의 근육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뻐근한 거 이런 걸 항상 느끼고 지내시게 되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따르지만 아름다움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 후기 여인들의 가채였습니다. 불과 100년 사이 거리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던 가채가 최근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자리 잡은 곳에는 이렇게 한복을 갖춰 입고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한복과 가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한국 생활 3년 차.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독일인 안나 씨가 자주 찾는 곳은 바로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자주 와요. 저 여기 인사동 외국인 홍보대사라서 행사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MC도 보고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같이 참석하고 그래요. 깜깜한 밤에도 환히 불을 밝힌 인사동 홍보관. 음악회가 열리기 전 다시 한번 진행 원고를 보는 안나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터라 한국어 진행자와 함께 안나가 영어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Introduce our stage. If you look at it, it is a room you can also find in the Royal Palace. It's the Queen's room. So we hope that you also today just relax, enjoy the performance and feel as if you were a king or a queen back at that time. 서양의 화려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단아하면서도 강한 울림이 있는 한국의 전통음악. 우리 문화를 알리는 또 다른 축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학생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안나에게 모처럼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저 한국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벨라랑 여기 남산 와서 구경을 조금 하고 오늘 특히 가채랑 한복을 체험하러 왔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 남산을 자주 찾는다는 안나는 이날 특별히 한복 체험과 가채 체험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Was ist das? Das? Müssen wir anprobieren. Für den Kopf? Doch, das kann man anprobieren, warte. Und zwar ist das haben früher immer die Frauen. Also, anprobieren. Guck mal. Das haben immer die Frauen getragen, die von den hohen Positionen. Oh, Sieht bestimmt voll merkwürdig aus, oder? oh, das passt echt voll gut. Sogar deine Haarfarbe. Soll ich mal ein Foto von dir machen? Nochmal. Ein bisschen. Steht dir echt gut.
분홍색 당이를 곱게 차려입은 안나는 궁에서 하던 가채 어여머리를 둘렀는데요.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거울 속 본인들이 신기한가 봅니다. 단장을 마친 안나의 모습, 화려한 가채가 제법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 때마다 한복과 전통머리를 하고 무대에 나선다는 안나 씨. 여인들의 화려한 머리. 가채를 해본 것이 난생 처음이라는 독일인 벨라 씨는 특히 가채에 달린 장신구의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뭔가 아름다워요. 옛날에 해봤는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아 역시 왜 예전에 여자들이 여왕들이 이런 거 했는지 알겠어요. 저도 한복을 워낙 좋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동에서도 그렇고 항상 한복을 많이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 외국 친구들 그 사진들 보면 다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해주니까 되게 고맙고 그래서 항상 자랑스럽게 아 이거 한국 전통 옷이라고 소개하고 그 친구들 다 좋아해요. Früher wie die deutschen Adligen. Es fühlt sich sehr würdevoll an, als würde man eine wichtige Position einnehmen und als würde man seine eigene Stellung in der Gesellschaft somit darstellen. Sehr anmutig auch. 사뿐사뿐한 걸음걸이. 독일에서 온 안나와 벨라는 마치 조선시대의 여인이 된 듯합니다. 낯선 문화, 낯선 시간으로의 여행은 이들에게 한국의 과거, 특히 당시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안나 씨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여인들은 왜 가채에 관심을 두었던 것일까요? 유교 이념으로 세운 나라 조선은 중기로 들어서면서 유교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어릴 적부터 여성과 남성에 대한 구분과 규율이 분명했고 여성들에게는 온갖 생활의 굴레가 더 씌워졌습니다. 함부로 거리를 나설 수도 없고 얼굴을 내보여서도 안 되는 등 이 시기 여성들은 남성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수대비가 쓴 내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성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서 내훈에는 이런 덕목이 나오는데요. 여성들의 가채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하고자 했던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갔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가채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저는 확 폭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들이대던 조선시대. 그런 사회에 대해 여인들은 나름의 해방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여인들은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한 가채를 원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가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를 엮어 올릴 다리 역시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필요했던 다리의 양은 한 단입니다. 그 한 단은 한 단은 이제 다리 10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다리에 한 다리는 41cm를 이야기하거든요. 41cm. 그래서 41cm짜리 10개가 한 단인 거죠. 우리가 한 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 10명 정도의 그 다리가 필요하겠죠.
가채는 작은 다리를 여러 개 잇대어 만든 모양으로 높고 풍성하게 가채를 올리려는 여성들의 욕구에 질 좋은 다리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 다리의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우의정 채제공은 가난한 집에서조차 다리를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고 때론 그 값이 수백냥에 이른다고 지탄했습니다. 당시 가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달걀 한 개가 1전, 쇠고기 한 근이 2전 오픈, 수탉 한 마리가 5전이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황소는 20냥. 가채가 바로 황소 가격과 동일했고요. 이것은 초가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 여성들이 가채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했던 게 굳이 현대인의 어떤 심리하고 비쌉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현대인이 소위 말하는 명품 소비, 그건 한국 단어로 하면 상당히 멋있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럭셔리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보통 비싼 브랜드의 제품을 내가 소비하면서 내 스스로가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현대 뭐 짝퉁이라도 좋다, 명품백을 하나 들고 다니면 내가 그래도 번듯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믿는 그런 현대인의 심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남들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가채를 선망하는 여인들의 욕심. 그것은 가채를 꽂는 비싼 장신구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황소 한 마리 가격에 달하는 여인들의 머리에 가채는 장신구를 꽂아 화려함을 더했는데요. 이 역시 비싼 것은 집 한 채 가격이 넘었다고 합니다. 온갖 금은보화로 장식한 뒷꽂이부터 가느다란 수술 장식을 달아 가채 위에서 떨림을 전해주는 떨잠까지, 가채에는 다양한 장신구가 필요했습니다. 가채 뒤 쪽을 찐 본머리에도 옥이나 금, 은으로 만든 화려한 비녀를 꽂아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비치와 또 산호와 호박과 또 이제 공작석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때로는 진주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또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의 춘천옥이라고 하죠. 옥도 많이 쓰고 이제 또 자수정도 많이 쓰고 고전 장신구에 들어가는 건 그런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편화된 가채에 다는 장신구는 여인들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됐고, 비녀와 떨잠 같은 액세서리는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머리에 꽂았던 장신구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됐고, 여기에 사용되는 금과 은, 보석들을 가공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오랜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뭐 최하 3, 4개월 그 밖에 만들다가 뭐 한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그거 하나 하게 되면 옛날에 벼슬도 하나 얻을 정도였으니까 뭐. 몇 대를 이어온 세공 기술을 고스란히 작업에 녹여내는 이용우 장인은 50년이 넘는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장인의 손에서도 장신구 하나가 탄생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장신구의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겹겹의 은과 옥, 각종 보석을 차례로 이어주는 작업. 이 길고 섬세한 작업을 마쳐야만 비로소 머리에 꽂는 장신구 한 개가 완성됩니다. 가채와 더불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던 조선시대의 명품 중의 명품. 화려한 가채에 딱 붙는 저고리, 풍성한 치마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선 팔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여성 패션의 변화하고 비교할 때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미인도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머리를 과장하고 상체를 타이트하게 입고 하체를 부풀리는 이런 패션이 당시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시대 패션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과장하고 얼굴을 작게 하고 상체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이제 하체를 부풀리는 이런 패션이 유행했는데, 마치 비슷한 현상을 우리 조선 여성들이 보여줘서 또 재밌네요. 비슷한 시기, 우리와 비슷한 스타일의 머리와 옷이 유행했다는 프랑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특히 파리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과 당시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 남서부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전. 유럽의 대표적인 왕궁이자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1682년부터) 정궁으로 사용된 이곳은 당시 사용했던 침실의 가구와 침구류, 응접실의 인테리어까지 화려한 생활을 했던 궁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부에는 당시 굉장히 값비싼 거울 장식과 샹들리에를 달았고, 천정은 모두 프레스코화로 뒤덮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것은 태양왕이라 불리는 루이 14세입니다. 당시 스페인과 네덜란드와의 전투 등 연이은 승전보로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던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베르사유를 택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궁이었던 파리의 루브르보다 더 크고 화려한 궁정을 짓고 이곳에 귀족과 많은 관리들을 모았는데요. 루이 14세는 궁 안에서 자주 화려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후 베르사유에 정착한 귀족과 관리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고 왕의 절대 권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과 권력을 양분했던 귀족과 관리들은 이제 사치와 향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고, 그들은 보석으로 만든 소품과 향수와 사치품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궁정 문화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베르사유의 건축과 생활은 유럽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Pourquoi l'art français a eu une telle importance en Europe au XVIIIe siècle? Certainement au regard de sa vie de cour, vous savez, l'importance de Versailles, du faste qui était développé autour du roi et de sa famille royale. Et chaque prince d'Europe a eu à cœur d'imiter le roi de France et n'hésitait pas d'ailleurs à venir acheter à Paris les plus beaux meubles, les plus beaux tableaux, pour recréer chez eux un petit air français. 당시 프랑스 귀족 여인들은 옷과 장식, 소품만큼이나 아주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했는데요.
프랑스 고전머리 전문가인 라파엘 크나푸시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파엘 씨가 만든 이 가발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 화려함이 극에 달했던 시기의 머리입니다. C'est une perruque Marie-Antoinette, 18e siècle. Ce qui caractérisait donc les coiffures à l'époque Marie-Antoinette, c'est surtout le volume. Donc c'était des coiffures qui étaient très en volume. 파리 3대 공연으로 알려진 크레이지 홀스 공연의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라파엘 씨는 공연에 최적화된 가발을 전문적으로 만듭니다. 특히 화려했던 프랑스 절대 왕정 시절의 헤어스타일을 주로 다루는데요. 머리를 위로 한껏 올려 마치 탑을 쌓은 형태와 같은 스타일로 17세기와 18세기 프랑스 귀족 여인들에게 유행했던 스타일입니다. 그에게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의 가채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프랑스 스타일과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Ah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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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Ça c'est 18e aussi, ça. Oui, c'est ça. Ah oui, extraordinaire. Oui, oui, tout à fait, tout à fait. Alors, on retrouve quand même le style asiatique, mais il y a aussi les volumes correspondant à l'époque. Oui, alors, il y a de commun les volumes. On en revient toujours à ça. Il y a de commun avec les perruques de l'époque cassées, les volumes par rapport à celles du 18e, de l'époque de Marie-Antoinette ou de La Fontange. 당시 프랑스 여인들의 머리는 닦거나 꼬는 대신 머리를 한껏 부풀린 스타일로 정수리 위로 머리를 얹는 올림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의 시작은 퐁탕주 공작 부인이었는데요. 태양왕 루이 14세의 정부로 잘 알려진 여인 퐁탕주. 그녀는 당시 정형화되었던 귀족들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헤어스타일이었는데요. 레이스에 풀을 먹여 탑처럼 세운 후 그것을 지지대 삼아 올림머리를 하고 그 위에 다시 리본으로 장식한 일명 퐁탕주 스타일의 머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것은 루이 14세의 사냥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C'est cette histoire du jour où elle a été décoiffée, elle montait à cheval, elle a été décoiffée par une branche et pour arranger sa coiffure, elle a pris une jarretière et elle a arrangé ses cheveux d'une manière spéciale qui était organisée comme elle a pu. Elle n'était pas devant une glace, elle n'avait pas de coiffeuse. Le roi l'a vue et il l'a félicité. Il a trouvé que c'était très beau et il lui a dit « J'aimerais bien que vous soyez coiffée comme ça à présent ». 이후 여인들의 머리 손질을 위해 전문 미용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의 머리는 높아졌는데 그 높이가 1m에 달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의 높이가 높아진 만큼 화려함도 더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보석이나 리본은 물론이고 새의 깃털과 꽃, 심지어는 과일을 꽂기도 했습니다. 여인의 머리가 극에 달했던 것은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였을 때입니다. 이 시기 여인들은 자신의 본 머리 위에 말총이나 양털을 뭉쳐 만든 패드, 쿠션을 이용해 머리를 올렸습니다. Le pouf, c'est un socle, un support en toile qu'on pose sur la coiffure et qui va permettre de venir fixer des objets. Alors, comment ça fonctionne? Les premiers poufs, c'est ce qu'on appelle des poufs au sentiment. C'est très important parce que ça va être, si vous voulez, le pouf, alors que le fontange, c'est comme une architecture, le pouf, c'est un théâtre, c'est une scène. Ça va permettre de raconter une histoire. 공식적으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적었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에 사회적 이슈와 문화적 트렌드를 담았습니다. 그 예로 숙적 영국과의 해전에서 승리했을 당시 여성들은 푸푸 스타일의 머리 위에 커다란 배 모형을 얹어
당시 승리의 함선인 벨프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궁정 문화를 꽃피웠다는 평가와 사치와 향락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양극의 평가를 받는 당시 여인들의 헤어스타일. 그 속에는 당시 여성들의 삶, 그리고 정치, 사회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머리 푸푸 스타일의 끝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시민 대혁명으로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삶을 마감했고 왕정이 무너지면서 여인들의 화려한 머리도 함께 그 운명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여인들의 가체가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정에서까지 거론된 여인들의 가체 문제는 결국 왕이 직접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영조 32년 대신들과 논의 끝에 첫 번째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혼례를 이룰 때 다리를 사귀하여 가산이 탕진할 지경이라 하옵니다. 이제부터 부녀의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를 쓰도록 하라. 그러나 당시 가체 금지령은 큰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인들은 크고 화려한 가체를 올렸고 여인들의 가체는 정조 때에 또다시 조정의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혼례를 올릴 때 다리를 사귀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전하의 금령이 한 번만 내리면 온 도성이 고무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는 나라의 법제로 정한 뒤에야 금할 수 있사옵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변경하여 쪽을 만들어 궁중양식을 착용하라. 이는 사치를 금하고 명분을 바로 세운다는 목적이니라. 1788년 정조 12년 가체 금지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정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적은 사목을 작성했습니다. 여인들의 가체에 대해 나라에서 금지토록 한 가체 신금 사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체 신금 사목은 여느 규정과는 달리 당시 여인들이 사용했던 글 한글로도 작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가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하려는 정부와 포기하지 않는 여인들의 신랑이 급기야 이를 노린 사기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임금께서 가체를 그만두라 하였건만 어찌 여인이 아름다움을 쉬 포기하겠는가. 저마다 쉬쉬하며 창호 속에 별당 안에서 버젓이 높이 올린 머리를 뽐내니 어허,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관아포절이 아녀자만 있는 별당에 함부로 들여닥칠 수도 없고 그저 전전긍긍하던 때에 옳거니 이때 안무 잡아보자는 신종 사기꾼이 등장. 한양사는 김씨 여인 도청에서 나온 관원인 척 옷매무새가 다듬고 마님 관아에서 나왔소 하며 별당에 들어서니 마님은 꽁지가 빠져라 숨기 바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린 가체에 화려한 장신구가 어디 숨겨지겠는가. 이보게 내 한 번만 봐주시오. 내 살에는 섭섭지 않게 허리다. 허는 마님의 정을 아는 척 모르는 척 한 손 가득 재물을 받아들고 유유히 별당을 빠져나가니 이것이 바로 가체금지령을 두고 나온 관원사칭 신종 사기수법이렸다. 이후
궁안 내명부에서도 그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머리 위에 두르는 첩지가 그것입니다. 다리를 따 머리 전체를 두르던 어여머리에서 간소한 모양을 한 첩지머리로 바뀐 여인들의 가채. 첩지머리는 머리 위에 첩지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더 자세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황후는 용첩지를 했고 왕비나 비는 봉황첩지, 내명부는 개구리첩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쪽머리에 첩지머리는 궁궐에서나 내명부들은 평상시에 일반적인 머리였어요. 이후 일반 여성은 자신의 본 머리나 작은 다리를 이용해 쪽머리를 만들고 궁안의 여인은 그 위에 머리띠처럼 첩지를 두르는 첩지머리를 했습니다. 가채 금지령 이후에도 약 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머리가 정착을 했다고 하니 가채에 대한 여인들의 집념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기술의 발달로 이제 머리는 신분도 경제적인 부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채의 정체성은 사라졌지만 머리카락을 가꾸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인간한테 있어서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체의 일부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개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그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했던 여인들의 머리 스타일. 가채와 쪽머리가 사라진 뒤에 과연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물결 모양의 강한 웨이브를 강조한 1920년대 스타일에 이어 1940년대에는 여성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화려하고 웨이브가 많은 머리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쇼커트가 등장한 196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는 일명 미스 코리아 머리, 사자머리로 불린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층진머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유의 단아하고 굵직한 웨이브의 머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으로 전파됐습니다. 그게 저희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라는 것들이 이렇게 궁녀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이런 황족들을 헤어를 아침마다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가채들을 올려줬는데 그때 아무래도 신분이 높다 보니까 가채를 많이 쌓아 올리려면 특별한 손 기술이 좀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상님들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손기술을 지금 후대까지 이렇게 물려받아서 저희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카락을 통해 미를 과시했고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헤어스타일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추세인데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OMC 헤어월드. 세계 미용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회에 프랑스와 러시아 등 50여 개국 2천여 명의 미용인들이 모여 그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OMC stands for Organización Mundial de la Coiffure, which is Global Hairdresser Federation. And what we do is we do education about hairdresser. Is the maximum exponent
of hair in the world. 대회 기간 총 7만여 명의 관객이 모인 이 행사에서 각국 미용 대표들은 그동안 쌓아올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다른 컨셉으로 헤어 디자이너의 개성을 담아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있었지만 미용인들의 손끝만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모양입니다. 남은 것은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염색과 가위질 한 번까지 세심한 눈길로 꼼꼼히 둘러봅니다. 경기를 마친 후 화려한 작품이 된 모델들이 드디어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헤어스타일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함에 대회장은 작은 탄성과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울리는데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4개 분야 중 3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종합순위 1위로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You know, listen, are you kidding me? They are the best in the world. They win all the time. So, you know, they are one of the best in top. I don't say, you know, they excel themselves so much. They push themselves to the limit, and they win all the time. 선진국들의 뭐 10년이 뒤져 있다, 뭐 5년이 뒤져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근 몇 년 사이에 한 4, 5년 사이에 저희 나라가 지금 첫 번째로 모든 나라에서 저희 나라를 다 주목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또 쾌감도 있고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미용이 지금 K-팝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은 헤어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통머리, 가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인의 상징 가채. 가채는 아주 오랜 역사를 이어져 오면서 우리 곁에 전해지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가채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채가 우리 그 전통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문화유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머리카락은 기원전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중한 신체 부위였습니다. 조선과 대한민국 6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미적 기준은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머리 스타일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헤어스타일 하나로 세계와 교감할 수 있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려웠던 시절부터 가채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조선의 여인들의 탈출구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여인의 머릿결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